면접을 통한 감동 교육을 하겠다. 학생들을 우선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우선 이제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전영동 교육장님께 연면되는 부분을 질의했어요.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법정 수업 일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한 달이면 우리가 초등학생 기준으로 몇 시간을 교육을 합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후보입니다. 법정 수업 일수는 약 일주일에 5일씩 해서 약 한 달이면 한 20일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되나요? 한 시간에 하루에 5시간 정도 하면 한 30시간 가량 됩니다. 20일이면 5시간 100시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치, 한 달이 그렇죠. 일주일에 한 달 얘기하는 겁니다. 한 네, 달.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교장님 말씀하셨죠. 여기 학력 신장과 또 인성교육의 균형을 맞추겠다. 그러면 그 인성교육에 대해서 물론 좀 법정 수업은 뭐 도덕 시간 이런 거 빼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아니 그 인성교육을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한 적이 있나요? 충주교육지원청 후보입니다. 인성교육법 통과되면서 각 학교별로 인성교육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자녀 또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학교 교육 중에 인성교육 중시를 점점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아마 저희들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현실적으로 폭력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 인성교육의 효과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차후에 저희가 2018년도 계획도 그렇고 19년도 계획도 인성교육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강조는 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2018년도도 더 그동안에 해온 것도 잘 좀 꼼꼼히 챙겨보고 2019년도에는 저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도 좀 수령을 해서 학교장님들과 함께 인성교육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장 인성교육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네요, 그죠? 예. 앞으로 2019년도에 2018년도보다 어쨌든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니까 어쨌든 인성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하든 학교에 있는 우수한 선생님을 활용을 하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인성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최근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교육청 내에 어쨌든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성범죄 잘 아시잖아요. 학교 폭력, 고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충주 같은 경우는 폭력이 발생 건수가 2017년에 28건인데 2018년에 79건이 됐어요. 제천도 38건, 41건, 단양 6건에서 10건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피해 학생도 엄청나요. 충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명인데 올해는 100명이 됐어요. 제천 같은 경우는 94명에서 57명으로 줄었네요.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는 8명에서 15명이 늘었어요. 이 인성교육,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부분이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정말 실천을 옮겨서 정말 이런 현장교육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예방교육 같은 경우, 학교 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이 자료를 보면 학교 알림의 자료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는 교육이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충북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평균 이하로 또 적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왜 초등학교는 올라가는데 중고등학교 실질적으로 많이 범죄가 발생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왜 내려가고 있나, 교육을 안 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교육을 교육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 이제 우리 학교 폭력 중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사이버 범죄입니다. 아주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라든가 발달하다 보니까 SNS라든가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 3개 교육청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수감자료 보면 학부모교육 페이지 27에 29, 페이지 115에서 122 이 보면 학부모교육하고 교직원 자체 연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살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체 교육 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칭찬할 부분이 좀 있어요. 115쪽 보면 세계 교육 지원청이 있는데 다 잘 하시고 계셔요. 근데 특히 우리 제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 폭력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전문 상담이죠. 연수. 딱 한 군데, 지금 6군데의 교육지원청을 하는데 제천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학교폭력 대책 자치훈 역량 강화 연수도 하고 계시고, 청소년의 생존 자살 예방 교육을 연수도 하시고, 또 SNS 보면 정보통신 윤리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이한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양성 경두, 또 학교 성교육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학업 중단 예방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잘 아시겠지만 대학도 아닙니다. 다 본인이 안 나오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로 안 나와도 정말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그런 교사가 있어서 가서 설득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학교를 데리고 와서 졸업을 시키는 것이 선생님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충주시가 또 단양 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교육장 후보입니다. 의원님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교사 대상 연수만 이게 저희가 기록해서 누락된 것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고 저희 청해과를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학교폭력 예방이나 학생들을 진짜 저희 의무교육에서 학생들을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졸업을 시켜야 되는 저희 창구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2019년 계획에 철저하게 반영을 하고 우리 각 학교 여러 가지 교장님들 같이 모시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더욱 노력해서 2019년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횟수가 줄도록 자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조 제천교육지원청 센터 신축 및 청사 이전 배치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사항 문제점 대책을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이 추진 과정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명시가 시간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2018년 8월 31일 학생 기관 및 현 교육지원청사 내진 성능 평가 용역 시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했나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현일입니다.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해 추경에 9월 7일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9월 19일 날 2차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내재성 평가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현일입니다. 부득이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은 지금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이게 될 것 같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돈도 없는데 용역 발주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발주했으면 계약금 줬어요? 지출은 하지 않고 아니 그 용역 계약금도 계약도 안 하고서 어떻게 발주를 했는지 저는 처음 참 우리 저 교육지원청 행정 업무가 너무 참 부실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타하기보다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중에 예산 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미리 사업을 발주하는 이러한 행위는 정말 처벌받아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묻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사업 부분에 있어서 꼭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행정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서로 상의를 해야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냥 모르는 걸 넘어가서 그냥 너희들이 모르는 건 그만이고 감사들이 모르는 건 그만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표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교육위원회에 와서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쓴 사용 내역을 보니까 학생 특수교육 지원센터 2018년 7월 27일 세 가지 명목으로 해서 648만 9천 원을 썼습니다. 참여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여름 독서 캠프. 예,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민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아니 없지만 그러면 담당 과장님 안 나오셨나? 센터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이 센터장 겸하시죠? 지금 교육지원 과장님이 문답지 오늘 수령하느라고 그래요?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 장학사가 여기 없고요.
뭐 답변할 사람 안 계시죠? 한 50명 정도 충주 제천 단양역 왔습니다. 저기 답변하신다는 행정지원과장 천수록입니다. 네. 114명이라고 합니다. 114명. 그리고 그 단양교육 지역자 육사원부가 몇 명입니까? 30여 명 30. 단양교육장 경대수입니다. 한 30여 명 됩니다. 30여 명?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 8, 19쪽 이렇게 보니까 단체장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그 제천에는 재래시장이 없나요? 교육장님. 예, 제천교육청 교육장 이경규입니다. 재래장이 있습니다. 단양은요? 네, 네 있습니다. 네, 그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 추진 준비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 교육을 해서 살리기 운동을 하셨어요. 또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시고. 근데 제천교육장님과 단양교육장님은 전통시장 어떻게 살리기 차원에서 상품 교육을 안 하셨어요, 그죠? 단양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추석 명절이나 설날 그때 저희들이 전 직원이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또 거기서 그 안에서 식사만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펼치겠습니다. 저는 단체장 업무 추진비로 구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기 없어요? 아마 확실하게 50만 원, 말씀하세요. 예, 50만 원 이상이라 아마 여기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대략 장보기 하는데 50만 원도 구입을 안 하고 장보기를 하라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자 업무 추진비가 충주나 제천이나 단양이나 1620만 원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질문이 틀리나요? 단양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충주나 제천이나 단양이나 똑같게 거의 뭐 100만 원 이상은 가져야 대래에서 장보기로 사는 거지. 직원들하고 뭐 얼마 사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눠서 샀습니까? 그 단양 나오셨나? 단양교육전청 김대수입니다. 예. 저희들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요. 네, 이렇게 나와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들 한 50명 정도. 50명이면 50명 정도 됩니다. 2만 원씩 두 장을 가지고 와도 100만 원 아니에요? 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다른 그 행정직 외에 다른 분들은 또 지입할 수 그러면 없어서 한 40명 정도 돼요. 이 단체장 업무 추진비로 대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하는 목적은 교육장님 쓰시려고 구입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건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사서 나눠줘서 대래시장 장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뭐 기원장을 해봤으니까 아는데 충주교육장님 제 어쨌든 많이 맞나요? 네, 충주교육장 구본돌입니다. 지금 임비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교육지원청도 그 지역의 기반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단체장 업무 추진비가 1620만 원이나 있으면 어쨌든 그 명절을 전후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최소한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은 사서 같이 장보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어떤 기관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좀 명심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1쪽입니다. 그 2년 연속 불용료 20번 이상 사업을 좀 명시하라고 하는데 그 충주교육지원청이 제천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에 있는 복지당 대비기 및 보안관리 예산을 충주교육지원청은 명시를 안 했어요. 다른 지원청은 을지연습을 안 해서 지체 집행 잔액으로 나왔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충주교육지원청 명시하지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누락인지 아니면 모르고 돈을 다 쓴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장 구본동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직접 파악을 못해서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이 오셨나요? 예, 행정전과장 이혁영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바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행정 수감 자료를 만들면 과장님이나 교육장님 한번 읽어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네, 읽어봤습니다. 최종 수감 자료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보고 금방 눈에 띄는데 검토를 안 하시거나요? 궁금한데 우리 교육장님은 뭐 여러 가지 하느냐고 뭐 잊어볼 수 있지만 지역과장님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행정지원과장님. 예, 충주교육전청 행정전과장 이혁영입니다. 제가 좀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하고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담당자분에게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제 질의를 해봤더니 교육지원과장님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교육과장 답변하시죠. 예, 재창교육장 모든 3개 지원청이 다 똑같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 배승희 교육지원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예, 오늘 예, 그러면 문제 수행하겠습니다. 제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셨죠? 예, 우리 재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도 오늘 문답지 수령. 예. 그러면 단양교육지원청만 나오셨네? 예. 한번 그러면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목적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행복교육지구는 지금 단양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은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위기에 놓여 있고요. 또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서 아까도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교 교육만이 전부가 아니라 마을과 또 지역 주민, 민관, 학위 협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국의 어떤 부족한 점을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단양 교육지원청 행복교육 사업이, 교육지구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중하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판단하기로 단양 같은 경우는 중상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중상. 중상? 예. 최선 교육장님은 대충 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저 재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균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2년차에 들어서면서 기반을 갖고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많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중하로 하면 중상에 오르면 저희는 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충주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충주교육장 구본동입니다. 저희도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중상 이상은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천이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충주 문제점, 행복교육지구의 문제점 및 그런 사항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충주교육지원청은 예산은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죠. 건의사항을 보면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 지자체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인력도 뭐 거의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 제천은 예산 부분이나
공간, 활동 공간 부분이나 지자체와의 소통이나 인력을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필요하시다고 다 얘기하신 분이 상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양은 예산도 뭐 그렇게 예산 충분하다, 활동 공간도 뭐 그렇게 충분하다. 그 지자체와의 소통이나 인력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 문제점을 거는 사항을 쭉 파악을 해보면 제천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모자르니까 하다 보니까 모자라요. 그런데 충주나 단양 같은 경우는 두 가지는 필요하고 두 가지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권리상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잘 발전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와 농촌의 어려움은 틀려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11월 3일 날 청주시 행복교육지구 행사를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부스로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요 그런 거예요. 예산과 어쨌든 그 재능 기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인력 보충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시는 도시니까 그나마 인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 공간이 필요하면 비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그런 걸 이제 활용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주시 이제 의원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지자체의 의원들은 상당히 이걸 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높이 평가를 안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마찰이 있습니다. 그 교육청 간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청주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접 올해는 본인이 청주시를 방문해서 의원들과 담당 부서의 직원들과 어쨌든 뭐 소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호적으로 많이 협조를 하고 예산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한 것은 공연히 뭐 충주시 교육지원청이나 제천시 교육지원청이나 단양군 교육지원청이나 하여튼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군데가 전부 지자체 간의 소통이 좀 유대관계가 좀 아니면 또 서로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직접 주관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천을 방문해서 의회 또 집행부 같이 이렇게 따로 만나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요구하면 아마 그 많은 소득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11월 3일 날 제가 이제 그 청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소통을 가져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세계교육지원청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그 담당자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이 앞으로 충북도 교육청의 핵심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육지원청이 한번 다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충주교육장 구본덕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부족 때문에 특히 민하고의 관계가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못해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벗고 뛰어서 지자체 가서 응원도 제가 요청도 하고 이렇게 상황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